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TV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베스트 창업 자금은 2021년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창업한 지 3년 이상에서 7년 차까지, 창업한 지 3년 차 이상부터 7년 차, 그러니까 4에서 7년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도약기 기업에게 최대 3억 원까지 그런 지원하는 자금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순히 이 자금이 그 3년 이상 4년 차 분들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지금 초기 창업 기업이신 분들, 3년 미만이신 분들도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자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내가 창업한 지 4년이 됐다, 4년에서 7년 정도가 됐다 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곧 내년에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업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4에서 7년 차, 4년 차 이상부터는 창업 자금을 받기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공문 설명과 함께 같이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창업 도약기 기업이 죽음의 계곡 극복 뭐 이런 뭐 좋은 말이 나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540개 회사를 뽑고 최대 3억을 주지만 평균적으로 1.5억을 줍니다. 즉 1억 5천을 한 600개 회사에 준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좀 이런 많은 걸 해보고 있지만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금년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어땠습니까? 1000팀 뽑았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도 1000팀 뽑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1000팀 뽑고 초기에 3년 미만 창업 기업 때 엄청나게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한 10,000개 정도 기업이 뭐 이런 창업 자금을 받아서 뽑힌다고 보면 그 중에 4년 차부터는 여기서 500개 지원한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많이 그 TO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년 차 이상의 기업을 지원을 할 때는 3년 미만 기업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 지원하는 기업 수를 줄이는 대신에 실제로 선정이 되는 기업들에게는 많은 자금을 줘서 그 업체가 더 많은 실적을 내게끔 하도록 설계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즉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4년차 이상부터는 그 혜택을 많이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부 지원 창업 자금이 꾸준히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점점점 이제 연식이 올라갈수록 기업이 연차가 업력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니즈가 과연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창업 기업들이 그렇게 여유를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정부 사업이 어떻게 창업 자금이 바뀌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고 싶긴 한데 또 많은 창업 기업들이 거기를 볼 수 없고 당장 금년 한 해 안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이 돼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선정 포인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창업 자금이 어떻게 바뀌면 될지 한번 같이 상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억 5천을 주니까 자금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 사업이고 3에서 7년 차라고 써 있는데 3년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2018년 3월 30일이란 거는 2019, 2020, 2021년 지금 3년 넘었잖아. 제가 봤을 때 이게 4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3년을 완전히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3에서 7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 3, 기본적으로는 4에서 7년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에서 7이라고 써 있지만 다만 창업이 성과가 빨라가지고 한 1년 정도 아직 이제 4년이 되지 않았지만 너무 성과가 좋아서 빨리 후속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경우에 따라서 1년 정도는 앞당겨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3에서 7년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4에서 7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사업이 성과가 나는 기업들은 땡겨서 지원한다. 그래서 3년입니다. 실제로는 4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체납, 연체, 그리고 다른 중기부 사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팁스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포스트 팁스죠. 팁스 받아서 이제 일정 수위를 넘어가신 분들, 그런 경우들 해당이 되고요. 지원 기간 10개월 동안 1억 5천은 최소한 주겠다. 한 달에 1,500만 원씩은 그냥 주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 1억 5천을 지원받을 경우 여러분이 납부해야 되는 돈은 2,200만 원이 된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4월 22일에 이렇게 마감이고요.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써서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발표평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품 개발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들의 생각을 하고 향후에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요 성장 전략에 대한 배점이 40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성장 전략이 40% 이거는 제가 조금 정부기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이 나오는데 성장 전략이 도대체 뭘 평가하는 거냐? 성장이 도대체 뭐냐? 그걸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식이고 그 문제인식에 대한 항목이나 평가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문에서 여러분들 제가 많은 분들이 보면 스타트업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평가 항목이 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잘 쓰면 좋은 점수를 주겠다.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준비를 잘하면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하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 평가 항목 공개했어. 문제인식 20%, 실현 가능성 20%야. 궁금하면 사업계획서 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요건 검토 같은 경우는 얼마나 꼼꼼했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보면 이게 사업비 같은 것도 꼼꼼하고 여기 이제 내용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썼잖아. 근데 왜 정말 중요한 이 지원 사업을 쓰실 때 하시는 그런 평가 항목이나 지표는 꼼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스타트업들이 힘들어하고 잘못 오해해서 1년 재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던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 설명을 좀 더 가이드에서 배포를 하던지 뭔가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어야 이제 스타트업들이 힘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있는 평가 항목에는 성장 전략에 대한 배점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업에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기술창업 스카우터라는 제도가 있는데 투자 전문 인력이 어떻게 보면은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 창업도약 패키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괜찮은 기업들한테 이런 사업 신청하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연예인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캐스팅 하듯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캐스팅을 해서 뽑힌 업체는 서류 평가가 면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캐스팅이 된 기업들이 540개 기업 T1 안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은 줄어드는 거지. 그만큼 경쟁이 더 세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스카우터 제도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된다. 근데 그 스카우터가 누구야? 투자 전문 인력이다라는 거에 여러분이 포커싱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정자의 의무 뭐 여러 가지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선정 및 환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청 문의 같은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 창업 도약 정도 오시는 분들 정도는 저희가 기초적인 다른 자금에 대한 영상이나 지식은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창업 도약 관련해서 내가 여기 선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희망하는 그런 성장 사다리와 그 거기에 맞춘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3년을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요 빨간색 점 이게 이제 창업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 거고 3년은 진짜 말 그대로 업력이에요. 그러면
창업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단계를 다시 할게요. 창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좀 지우고 됐어요. 됐었죠? 창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단계를 여러분이 이제 예비 창업자 단계죠. 예비 창업자 단계. 예비 창업자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정부에서는 이 예비 창업 지원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접수받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들이죠.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에서 이 사업을 받고 어느 정도 회사를 키워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낸 다음에는 무슨 지원을 해요?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이제 다른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요때 창업 도약 패키지를 받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짠 게 우리가 중기부의 어떤 자금 창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이 많이 관할하고 있죠. 창업진흥원이 많이 관할하고 있는 이 창업 사업화 지원은 이런 형태의 사다리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능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내가 처음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면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받아야지. 그 과정에서 일정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고 또 그 실적을 가지고 창업 도약에 선정되고 이렇게 가도록 정부가 설계해 놨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가면 좋다는 하나의 가이드를 실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이런 가이드를 줬는데 문제는 이런 가이드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거죠. 경쟁률이 높아. 문제는 지금 경쟁이 너무 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경쟁률 막 5대1 나오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작년에 20대1도 나왔죠. 여긴 또 얼마나 나오겠어. 그냥 경쟁률이 높아.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짜줬다. 너희들 성공할 수 있게 열심히 따라와라. 근데 경쟁률이 하늘이 별 따기네. 창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힘들구나. 그럼 내가 이런 경쟁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창업을 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이 자금들이 무상지원금이니 회사를 키울 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금을 받고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성장사다리 그림에서 내가 이런 성장사다리를 타고 싶으면 가만히 그냥 신청서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창업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 주변에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도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처럼 지원을 할 건데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또 이거에 해당이 되려면 남들보다 뽑히려면 여러분이 그 사업의 실적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실적도 이렇게 가져오는 게 좋아요. 어떤 실적이 있을까요? 매출액 그리고 뭐 수출을 하면 좋죠. 수출 그리고 고용 실적. 매출하고 고용 특히 기업이 근본은 매출이잖아요. 매출 실적이 정말 중요하죠. 뭐 고용이나 뭐 특허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업은 어쨌거나 매출이 있어야 살죠. 그 다음에 의외로 매출이 없는데 이렇게 실적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성장사다리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 이 성장사다리는 이제 아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마 세팅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창업기업을 열심히 키워요. 그리고 그 기업이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기업이 또 성장해서 우리가 어떤 큰 기업의 배달의민족처럼 M&A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정부가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출이 없어도 투자 실적이 되면 대단히 높은 실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매출 그리고 수출은 약간 글로벌적이고 투자 실적 그리고 고용 특허나 같은 게 있으면 좋다. 이런 실적을 많이 따져서 자금을 주기로 시작한 데가 4년 차부터입니다. 3년까지는 창업 준비 기간이니까 이해해요. 4년 차부터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매출이 있든지 수출이 있든지 투자가 있든지 이 실적을 이루어야지 여러분에게 뽑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년이나 5년이나 실적은 거의 없고 매출도 없고 거의 그렇다. 그런 정부에서는
너희들은 지원을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한 5년차 때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6년차 지나면서부터는 정말로 그런 실적이 없으면 그럼 사업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지원을 끊깁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창업자금이 혜택이고 하나의 현재의 그런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는 내가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요만큼까지 해야지. 그리고 초기 창업 단계는 매출이 이만큼 찍고 그 다음에 도약 가기 전에 뭐 직원은 몇 명, 실적은 요 정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이런 사업에 뽑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는 제 그 개인 생각이 사견임을 일단 밝혀둡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런 창업 자금들은 아이템이나 BM이 우수하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하면 선정이 됐죠. 네. 하지만 4년차 이상의 과제부터는 실적을 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적이 여러분이 평균 수준보다 많이 떨어지면 이런 기업은 현실적으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적이 떨어져도 BM이나 아이템이 좋아서 합 선정되신 분들을 주변에서 봤지만 그 비중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4년차 이상에는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적이 부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지원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적이 없을 때 솔직히 열심히 써도 탈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창업도약 패키지가 좋은 자금이지만 그런 의미가 이 사업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을 주고 540개를 뽑는다는 거는 적게 뽑고 많이 주겠다. 누구한테? 성장해서 M&A나 IPO 할 수 있는 회사만큼 그런 회사들 많이 주겠다는 거고 특히 투자랑 연관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대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여기 기술 스카우트 제도에서도 투자 담당 인력이 되어 있죠. 근데 가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매출이 높아도 투자는 안 받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품 파는 업체는 어떻게 돼요? 매출 잘 나오면 당땡이지 뭐 굳이 투자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정책은 인정한 건 충분히 공감이 가겠지만 투자가 전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정부 정책이 있는 만큼 창업자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특히 투자받은 기업들은 이런 지원 사업 받을 때 유리하죠. 아, 투자 실적 같은 거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열심히 하시면 되죠. 하지만 투자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개발 과정에서 1, 2년 지연이 돼서 매출도 없는데 업력이 4년째 된 그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쟁에서 몇 점 정도 손해보고 시작한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BM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또 선정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넣되 나중에 이런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준비하실 때 여태까지 3년 동안 뭘 내가 축적을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쌓았는가 비록 매출 수출 같은 투자 실적이 제일 우선시 되긴 하지만 그런 실적은 못 냈지만 그래도 3년 동안 내가 놀지 않고 꾸준히 뭔가 노력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이 자금을 받고 만들 제품이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과거에 내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써주신다면 실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정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아무튼 창업도약 패키지 기본적으로 4년차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차 이상부터는 실적이 있고 아까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성장 전략은 실적이 많은 거죠. 매출이 2배 이상 뛰는 기업, 뭐 1년에 뭐 한 50%씩 성장하는 기업, 투자를 엄청 많이 받을 기업,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업이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그거를 보일 때 투자를 잘 받거나 매출이 잘 되거나 수출이 잘 되거나 급성장할 수 있는 아니면 하다못해 앱이나 소프트웨어는 회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던가 그런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을 뽑아준다는 거지 1억 5천 받고 한 제품 한 100대 팔면 끝나요. 그리고 1억 5천 받으면 매출 2억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게 조금 가이드를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